네, 13-1의 강의를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당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조금 복습하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귀찮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면 왜 또 들으라고 하나 라는 불만이 생겼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뭐냐면 이 ARR이라는 건 분명 배열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이 배열의 이름도 인트형 포인터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요 사실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 그냥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이름이고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편한데 여기에 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지금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 관계라는 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 그 사실을 모르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도 사실은 포인터이다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왜 포인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다양한 답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물론 int 포인터 이렇게 선언을 해야지만 포인터 변수이지만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도 포인터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RR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 ARR의 제로 번째 변수를 가리키죠. 즉 이 관계가 인트형 포인터다라는 것은 얘가 가리키는 것은 인트형 변수이다라는 정보잖아요. 근데 ARR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인트형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ARR이 인트형 배열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인트형 포인터로 간주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따라서 여기에도 인트형 포인터다, 얘가 가리키는 것이 인트형 변수이다 라는 정보가 담겨져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셔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골치 아프면 그냥 쉽게 ARR이 인트형 변수 가리키니까 인트형 포인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100점짜리예요. 근데 다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대체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Y라는 그 질문을 갖다가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한 10%라도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내가 이걸 쓰기에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다양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제가 폭넓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포인터 변수도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도 둘 다 포인터죠. 다만 포인터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이고 배열의 이름은 상수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인터 변수에 사용하는 이 연산자나 배열의 이름을 대상으로 하는 요 연산자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 다 포인터를 대상으로 했던 연산자잖아요. 예,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고 그 다음에 그 포인터 변수도 포인터니까 포인터를 대상으로 하는 연산자가 얘네 둘이었어요. 즉, 이 둘은 사실 포인터라면 어떠한 형태의 포인터건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왜? 이 둘은 사실상 포인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연산자니까. 포인터를 피연산자로 하는 연산자니까.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대상으로도 이거와 이거 둘 다 가능하다. 왜? 이 둘은 사실상 그러니까 포인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연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1단락인데 예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특히 이 부분이 애매해요. 왜 이 두 연산이 다 가능하게 했을까? 왜 이걸 강조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실 텐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니까, 자, 일단 13-1에서 얘기하는 바들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배열의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 배열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속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면은요, 그냥 ARR을 갖다가 그 주속 값을 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그 서식문자 %p를 이용을 해가지고 ARR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뭐라고 했냐면 ARR의 첫 번째 요소죠, 두 번째 요소죠, 세 번째 요소의 주속 값을 반환을 받아서 각 요소의 주소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출력을 해놓고 그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 두 번째 요소의 주소값, 세 번째 요소의 주소값 출력했잖아요. 배열의 이름이 얼마랑 똑같냐면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
배열의 이름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그 변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주석 처리되어 있는 이 문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ARR이라는 것이 지금 인트형 포인터이다 라는 것은 제가 지금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대입변산이 불가능하다.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 없다 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교재에서 보면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존재하느냐? 둘 다 존재하죠. 예, 우리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이름 쓰죠? 배열의 이름 존재하죠. 무엇을 나타내거나 저장하느냐? 메모리의 주소값. 메모리의 주소값을 나타내거나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메모리의 주소값, 우리가 포인터 변수의 그 포인터형,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트 포인터다, 인트형 포인터다, 더블형 포인터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굴 가리킨다라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도 메모리 주소값을 지니고 있으니까 얘가 가리키는 게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바로 포인터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둘 다 사실은 포인터형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주소값의 변경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열의 이름은 불가능하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더블형 ARR 3 이렇게 썼습니다. 자, ARR의 포인터형은 얼마일까요? 무엇일까요? 얼마라는 게 값이 아니니까. ARR의 포인터형은 뭘까요? ARR이 가리키는 것이 ARR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죠.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더블형 변수죠. 더블형 변수를 가리키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더블형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다만 더블형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이죠. 자, 그래서 포인터는요, 또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리키는 주소 값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보도 같이 이제 갖게 되는 게 포인터죠. 근데 이제 그러한 포인터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포인터가 변수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상수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그 포인터 얘기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막간을 이용해서 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0x2450번지 얘의 포인터형은 무엇입니까? 포인터형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주의할 게 있어요. 주소값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소값은 포인터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맞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포인터가 한참 꼬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소값이 포인터이다? 아니죠. 주소값은 그냥 주소값입니다. 주소값에 어떠한 정보가 더 추가가 돼야지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정보, 대상 정보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한번 볼까요? 자, 인트형 포인터 ptr 제가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num의 주소값을 저장했어요. 그럼 ptr은 포인터 변수죠. ptr이 포인터 변수인 이유가 num의 주소값을 지녔기 때문입니까? num의 주소값을 지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ptr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다? 인트형 포인터다라는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얘가 포인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포인터라는 것은 주소값 정보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상,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있어야 우리는 포인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길게 또 많이 들어가면 이 얘기가 이제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드릴 거예요. 이 이제 포인터라는 것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거.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포인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왜 인트형 변수에다가 담지 않고 포인터 변수라는 걸 별도로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었죠. 그것도 뭐였어요? 만약에 포인터가 주소값이었다면 인트형 변수에다 담아야죠. 근데 우리 주소값 인트형 변수에다 안 담죠? 왜 인트형 변수에다 담지 않습니까? 인트형 변수에다가 담아버리는 순간 주소값은 남지만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너무 또, 그러니까 좀 조금씩 나눠서 또 복습을 하자고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몇 차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ARR1의 포인터형은 무엇이냐? 이거다라는 거죠.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뭐 느낌이 오실 겁니다. ARR2의
포인터형은 뭡니까? 요거죠. 가리키는 대상이 뭐 그거니까. 자, 따라서 ARR2에 담겨있는 정보는 정보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ARR2에 담겨있는 정보 두 가지. 만약에 하나였다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ARR2에 담겨있는 정보가 하나였다면, 주소값이 유일했다라고 하면, 이 주소값이 유일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이거를 포인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ARR2에 담겨있는 정보는 주소값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도 지금 담겨져 있어요? 내가 가리키는 대상이 더블형 변수다.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ARR2를 가지고 우리가 에스크리터 연산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도 이러한 연산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볼까요? 여기서도 보면은 ARR1, ARR2 얘는 뭐예요? 인트형 포인터죠. ARR2에도 얘는 더블형 포인터입니다. 자, 주소 값도 있지만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정보. 나는 인트형 변수 가리켜. AR2 주소 값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나는 더블형 변수를 가리켜라는 정보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배열의 이름 안에. 자, 따라서 에스크리터 연산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참조를 할까요? ARR1 같은 경우엔 인트형 포인터이니까 4바이트 정수 형태로 읽어서 출력하겠죠. ARR2 같은 경우에는 더블형 포인터이니까는 8바이트를 실수 형태로 읽어서 출력을 하겠죠. 자, 출력만 합니까? 참조만 합니까? 메모리 공간에 접근해서 값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인트형 포인터이니까 4바이트 참조해서 정수 형태로 값을 100 증가시키겠죠. 자, ARR2는 120.5를 갖다가 8바이트 실수의 형태로 증가를 시켜주겠죠. 그 결과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리가 잘 되고 이해가 되면 나름 재미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특별한 걸 만들 수 있지는 않지만, 이렇구나. 이런 연산이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으시면은 나름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제 과거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좀 전에 예제에서 보여드렸지만,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도 포인터 연산, 에스크리터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배열의 이름이나 포인터 변수나 둘 다 포인터이고, 이것도 포인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연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이 이렇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길이가 3이죠. 자, 얘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요, ARR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PTR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PTR도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 자, 그림으로 놓고 보세요. ARR과 PTR 이름에서는 얘가 배열의 이름이다, 포인터의 이름이다, 이게 지금 드러나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그 이름에 대한 선입견을 빼고 본다면 이 둘에 대한 차이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ARR도 인트형 포인터이고 PTR도 인트형 포인터입니다. 따라서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얘도 할 수 있고요,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거 딱 하나, 얘는 상수이고 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산은 불가능하지만 얘가 가능한 그 이외의 것들은 얘로도 할 수 있고 얘가 가능한 것 얘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되나요? 물어보셔야죠. 당연히 PTR 0, PTR 1, 자, PTR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요? ARR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물어보셔야죠. 당연히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켰더니 PTR이라는 배열의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배열처럼 배열에 접근하듯이 배열의 이름처럼 배열에 접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정말로 큰 예제예요. 그래서 실제 이 예제를 통해서, 앞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뭐 이거 지금 엄청나게 복습을 하는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복습합시다.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남는 게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 변수도 다 뭐다? 포인터이다. 왜 포인터이냐? 주소값도 가지고 있고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터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 배열의 이름은 상수라서 가리키는 대상을 못 바꾸고 포인터는 변수니까 가리키는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죠. 세 번째,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변수냐 상수냐의 차이점만 있는 거지 똑같다.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 예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즉 이 연산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조금 흥분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흥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갖다가 100% 전달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난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해 안 되면 될 때까지 조금 보시고요. 또 강의로만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책도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1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